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금요일이네요.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고 퇴근하기 전에 오늘 참 2차전지 셀 기업 3사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화학, 삼성 SDI 등등 뭐 셀 기업들을 포함한 배터리 소재 기업들까지 싸그리 하락의 폭이 굉장히 커졌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퇴근 전에 영상을 하나 더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락 폭이 이번에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한 우려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2차 전지 대회에서 한참 동안 제 영상을 찍을 때 꾸준히 리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리뷰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저 또한 신고 그 밑에서는 세지 못했지만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좀 들어가서 돌파하고 시세 나올 때 일단은 뭐 단기에 빠져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닥권에서 최근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승해 주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2022년도에는 2차 전지 섹터가 거의 시장 대비 제일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한 해를 보낸 섹터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종목군들이 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주가가 빠졌다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심도 깊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차전지 하락 이유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부분에서는 뭐 단순하게 테슬라에 감사한 이슈 뭐 이렇게만 적어서 그 내용이 상당히 빈약한 것 같아 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차전지 하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건너뛰고 단순하게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렉라인을 깬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급락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사실 차트적인 부분이고요. 차트라는 거는 후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를 100%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차트와 함께 우리가 항상 보는 거는 업황과 시장의 흐름 그리고 돈의 방향을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분명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에서는 시장의 경고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방송 중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이 하는데 LG화학하고 LG에너지 솔루션 전부 다 4분기 재고 조정의 이슈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에 경고를 했었죠. 여기에 테슬라는 연신 트위터 인수를 핑계 삼아서 자기네 주식을 팔아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넘버원 전기차 회사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판매량이 밀리고 있으면서 중국의 이 기가 팩토리를 증설을 했는데 오히려 가동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설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는 그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부인은 했지만은 사실상 감산에 뭐 준하는 그런 이슈가 생겼죠. 일단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이 근무 시간 단축이라는 이슈가 그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연 이틀 시장의 급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차량 판매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한 2년 전, 3년 전, 뭐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사면은 뭐 신용도에 따라서 캐피탈 쓰면 한 2%대 금리로 차를 인도받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한 2%대 뭐 금리로 차를 할부를 끊는데 지금은 할부 이자가 7% 8%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차를 구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전보다는 진입 장벽이 그러니까 구매 장벽이 좀 올라간 이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이러한 소비재 고가의 소비재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분명히 시장에서 작용을 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이어서 국내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을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죠. 국내의 2차 전지 회사들의 밸류에이션과 해외 2차 전지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참고를 해보면 좋은데, 저도 과거에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던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 컴퓨터에서 찾지를 못해서 대충 기억나는 대로 좀 적겠습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요,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LG에너지 솔루션은 100배가 넘죠. 내년에는 이 부분이 77배 뭐 이렇게 떨어질 걸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내년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리고 CATL 같은 경우에는 36배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캐파는 CATL이 2배가 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2배가 적은 상황 속에서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퍼가 LG에너지 솔루션이 높죠. 이 말은 즉슨 지금의 주가가 미래 3년, 5년 뒤의 주가를, 그러니까 실적을 땡겨다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이 가속화되는 게 시장에 증명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더 갈 것이야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뭐 정책적 모멘텀이 막 들고 올라올 때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점차 약화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고밸류였구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업종이었구나 라는 우려감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조금 시장에서 하락의 폭이 좀 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더해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펄을 보면 100배가 넘습니다. 수주잔고, 그 다음에 이 증설, 캐파 등은 무시할 수 없지만은 주가가 그러한 부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을 받고 가는 자리까지 올라온 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업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측면에서 너무 높은 고밸류를 받고 있구나 라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밸류 성장주는 항상 딜레마가 성장이 멈출 때, 정체기에 들어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일단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 등에서 재고 조정에 따른 실적 부진을 경고를 했었는데, 즉 4분기 실적 이슈가 이미 도마위에 올라와 있죠. 조만간 4분기 실적 발표는 12월 말에, 그러니까 1월 초에 이제 뭐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스타트를 끊을 텐데, 그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실적의 우려감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생겼다라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는 게 내년 1분기에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조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분기까지 얼마나 더 안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아직 시장에는 덜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더 추가로 최근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바닥권에서 600%, 금양도 거의 10버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을 정도로 리튬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매우 컸었는데요. 그러한 리튬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재 및 셀 가격이 연동되는 구조에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다면 실적 요인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우리는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의 개화는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논리가 나올 것이고, 이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확인할 때까지는 항상 그렇듯 고통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 시장에 나오는 뭐 악재들에 대한,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했다면, 이제 뭐 대응에 대한, 그리고 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차트를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등 국가들의 탈중국화 기조가 크다,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한국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고요. 또 LG에너지 솔루션 및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티어들과 합작사 설립으로 엄청난 수주 잔고를 확보하게 된 점입니다. 사실 2차 전지를 지금 셀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뭐 한국, 중국, 뭐 일본,
그다음에 뭐 이 정도 선이죠. 유럽도 지금 지연되고 있고 테슬라도 수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삼국에서 다 해먹는 시장인데 여기서 가장 큰 게 중국인데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당연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개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화의 시점에 제 3차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싸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통의 종목군들은 조정을 보이게 되면 60일선 이평선, 그러니까 60일 정도? 60일 이평선이면 3개월 이상의 조정을 평균적으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급락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주식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한 2, 3개월 정도, 그러니까 1분기까지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 1분기 실적 발표는 4월 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3월 말부터 4월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약간 어두운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차트 몇 개만 보고 마감하죠. 자, 이거는 LG에너지 솔루션 차트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앞에 구간에서는 떨어지면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강력한 상승 1, 2, 3 엘리어트 5파가 나오고 조정파 나와서 이걸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흔히 말하는 대칭 수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주식에서는 뭐 주봉으로 본다면 이 상승한 만큼 여기에서 이 상승한 폭만큼 보통 주가는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상승한 폭만큼 조정을 받고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런 대칭 수열에서는요. 좀 더 위로 올려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N자 패턴이 완성이 된 이후에 상장 시초가를 넘기고 투매가 나왔다라는 게 지금은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때 고점을 넘겼다면 이 시세를 여기서 유지하고 더 횡보를 위해서 오래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점부터 정확히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만 지속적으로 사오던 연기금이 이 구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쉬지 않고 매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매도하고 있는 게 부단 연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봤을 때는 매도가 굉장히 센 구간에 공매도까지 더해져서 상당 부분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대형주를 매매할 때 있죠. 대형주를 매매할 때 엔벨로프를 이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통상 이 엔벨로프 구간을 이러한 시장의 극대형주는 쉽게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엔벨로프 근처에서 뭐 분할로 조금씩 매수해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엔벨로프가 다행히 우상향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게 꺾여있는 엔벨로프는 공략을 하면 좀 어렵고요. 우상향 기조에 있는 상태 혹은 횡보하는 상태에서 엔벨로프는 상당히 높은 확률의 적중률을 보입니다. 거의 90% 확률의 적중률을 보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삼성 SDI도 최근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거의 뭐 며칠 만에 이 수급을 다 깨버립니다. 삼성 SDI도 이 수급에 의해서 내가 이 종목을 본다 라고 하면 이 구간을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엔벨로프 언저리에 장기 평선과 지지와 저항이 있는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서 반등을 강하게 안 준다. 그럼 단기에 잘라버리고 좀 더 아래에서 본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은 추세라는 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급등하고 빠지고 이걸 반복하죠. 그렇다면 이 종목의 박스권은 어딘지 이 박스권이 잡히는 걸 명확히 봐야 됩니다. 아마 또 상당히 오랜 기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위주로만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도 굉장히 강한데 이 종목도 끼는 좋은데 한번 빠졌을 때는 굉장히 하락의 폭이 깊게 내려온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1차적으로 다 엔벨로프 라인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보박사였습니다.